오늘도 사연마켓을 찾아주신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남편의 출장 캐리어를 연 건 아주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출장 전날 저녁이었는데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은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연신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까 낮에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로 끓인 콩나물국을 한 숟갈 뜨더니 남편은 대뜸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다른 것 좀 끓이면 안 돼? 지겹다, 지겨워. 뭔 맨날 콩나물국 아니면 김치찌개냐? 당장 이번 달 아파트 대출이자 내고 학원비 결제하려면 생활비 아껴야지 어떡해. 진짜. 밥상머리에서 또 돈 타령. 당신이 맨날 그렇게 궁상맞게 구니까 집안에 복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들어오던 복도 나가겠다. 나 출장 다녀오면 고기 좀 사다 구워. 사람 기운 빠지게 맨날 집구석에서 풀떼기밖에 없고. 에이, 진짜 밥맛 떨어져서.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혼자 남겨진 저는 콩나물국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난 뭐 궁상 떨고 싶었더냐? 저녁상을 치우고 방을 들어가 보니 남편은 벌써 기내용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당신 속옷이랑 양말 넉넉히 챙겼어? 밤에는 제주도 밤바람 차가울 수 있으니까 얇은 가디건 하나 더 넣어줄까? 됐어.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저번에도 당신이 맘대로 가방 열었다가 서류 뒤섞이는 바람에 거래처에서 망신당했잖아.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유난이다 싶게 예민하게 굴며 캐리어를 장롱 구석으로 밀어넣더군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뉴스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분명 우산까지 챙기지 않았을 겁니다. 가방 안에 제가 넣어둔 우산을 보면 역시 만으로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3단 우산과 마스크를 넣어주기 위해 트렁크 가방을 여는 순간 가방 안쪽 그물망 지퍼가 열려 있었는지 하얀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포개어 다시 넣어두려던 그때 무심코 펼쳐진 내용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영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출발지 인천공항, 도착지 베트남 다낭, 출발일은 내일, 탑승자 명단은 남편의 영문과 그 바로 밑에 적힌 이름 이진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 밖으로 들릴 정도로 크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출장이라더니 베트남 다낭은 또 뭐야? 욕실 안에서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선명하게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크게 배신당하는 날엔 바람이 먼저 한다. 바람이 네 귀 속으로 들어와서 진실의 바람을 불러줘. 외할머니는 제주바다 사람이라 동네에서는 해녀이자 신방이라고 불렸어요. 죽은 사람의 체온과 산 사람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눈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런 말은 그냥 미신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한하게도 정말 집안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항상 출장 가는 짐은 제 몫이었는데 극구 자기가 싸겠다고 손사래를 치며 허둥대는 모습이 이해가 갔습니다. 당장 욕실로 들어가
남편의 얼굴에 이 더러운 종이뭉치를 집어 던지고 싶었죠. 벌거벗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와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냐고 미친 듯이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참아야 했습니다. 방문 너머 고3 딸아이가 떠올랐거든요. 수능이 코앞인데 부모가 아닌 밤중에 불륜으로 치고 받고 싸우는 험한 꼴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제 감정 때문에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게다가 이대로 쳐들어가서 따진다고 한들 뻔뻔한 남편이 순순히 인정할 리 만무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오히려 제게 남의 짐을 함부로 뒤졌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겠죠. 예전에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남편의 여자 문제를 경고했던 철학관 원장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다고 쳐도 저는 저 두 남녀에게 제 재산 한 푼, 이 아파트에 벽돌 한 장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분에 못 이겨 남편이 방어할 기회를 줄 수는 없죠. 완벽하게 맨몸으로 내쫓으려면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하며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가라앉은 숨을 내쉬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종이뭉치를 다시 원래대로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시간 단위로 잠이 깨는 저는 거실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다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구석에 있는 남편의 캐리어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조심조심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지퍼를 열어 짙은 남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권. 한 달 전쯤인가 남편이 지나가듯 툭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 여권 갱신기간 아직 안 지났지? 나중에 해외 출장 갈 일도 생길지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내 책상 서랍에 넣어놔줘. 저는 여권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조심스럽게 닫고 캐리어를 다시 장롱 구석으로 밀어넣은 뒤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쌀통 뚜껑을 열자 건조한 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얀 쌀알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었더니 손목까지 파고듭니다. 거기에 여권을 눕혀 묻었죠. 작은 관을 넣는 기분이 들더군요. 쌀알이 여권 위를 덮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너도 답답하겠다. 나도 오늘 그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번 제주 일정은 빡빡해서 연락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래, 회의 잘하고 와. 걱정 마. 걱정?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보, 왜? 좋은 시간 보내. 남편이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더니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장 가는 사람한테 좋은 시간이라니. 그러게. 내 말이 좀 이상했네. 여보, 나 갈게. 리무진 시간 다 돼서 나가봐야 돼. 벌써 가?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고. 시간 되면 연락해. 알았어. 집 잘 지키고 애들 잘 챙겨.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들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더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코트와 가방을 챙겨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불경기라더니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며 어디로 가는 걸까? 캐리어 끄는 소리, 안내방송, 아이 우는 소리. 혼잡 속에서 저는 메모해둔 출구편에 체크인 카운터 기둥 뒤에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금방 보이더군요. 남편과 옆에 붙어선 여자. 이진아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 연한 베이지 트렌치코트, 남편 쪽으로 기울어진 몸. 남편은 그녀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마치 제가 아니라 저 여자가 아내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오빠, 우리 진짜 가는 거야? 그래, 이쁘나. 드디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베트남에서 마음껏 놀아보자. 와이프는 별 의심 없었어? 의심할 게 뭐 있어? 출장이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카운터 직원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탑승하시는 분 여권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여권을 꺼냈고 남편도 자신 있게 서류 가방 안에 지퍼를 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남편의 손놀림이 빨라지며 서류 가방의 주머니라는 주머니는 죄다 열어보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여권 없으시면 체크인이 불가합니다. 오빠 왜 그래? 분명히 여기다 챙겼는데. 잠깐만. 그는 가방을 뒤집다시피 열었고 충전기, 서류, 지갑 다 튀어나왔지만 여권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당황한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 얼굴을 직접 보다니 혼자 보기 아까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라 여권이 나오나. 오빠 여권 없어? 와이프한테 전화해봐. 조용히 해. 그 짧은 말 속에서 이미 다 보였습니다. 당황, 짜증, 자존심.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내 출장을 간다던 사람이 갑자기 여권이 어디 있는지 제게 전화할 수는 없었겠죠. 와이프한테 전화해보라니까. 야, 제주도 출장 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여권을 찾는 등신이 어딨냐? 어머, 지금 나더러 등신이라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짜증이야? 미안해. 근데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고객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음 분 먼저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빠, 정말 이게 뭐야? 짜증나. 잠시 후 남편은 낮고 빠른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럼 혹시 오늘 제주행 가장 빠른 표 있습니까? 오빠 뭐야 갑자기 제주도? 여권이 없는데 어떡해. 제주도라도 가야지. 하필 그날 출발하는 제주도 전 비행기가 만석이었습니다. 제주도도 자리가 없다는데. 어쩌냐? 부산이라도 갈래? 미안해. 대신 부산 가면 내가 제일 좋은 호텔로 가고 무조건 너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아니, 여권을 왜 안 가져와서 이게 대체 뭐냐고. 정말 짜증나 죽겠네. 나 다낭 가서 입으려고 원피스며 수영복이며 얼마나 쇼핑을 했는지 알아? 웬 부산이냐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부산도 한번 안 가봤겠어? 이게 뭐야?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3박 4일 동안 상간녀랑 비행기 타고 가서 즐길 생각이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꼴 좋다. 부산에서 기껏 돈 써봤자지. 면세점도 못 갈 테고. 난 증거 잡아서 좋고. 잠시 후 저는 선글라스와 마스크, 모자로 중무장하고 이 모질이 연놈들을 따라 서울역으로 이동해 부산행 KTX에 탑승했습니다. 좀 전까지 둘이 진상처럼 싸우더니 또 언제 싸웠냐는 듯이 앉아서 꼴값을 떨고 있길래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빠, 베트남도 아니고 부산인데도 오빠랑 며칠 후에 헤어질 생각하니까 벌써 서울 올라가기가 너무 싫은 거 있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돼? 이럴 거면 그냥 빨리 확 이혼하고 나한테 오든가. 둘째 수능 끝나고 대학만 딱 들어가면
그때 가서 성격 차이든 뭐든 뒤집어 씌워서 맨몸으로 내쫓을 구실 만들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 맨날 기다리라고만 하고 난 오빠 하나 믿고 내 아까운 이 꽃다운 시간 다 버리고 있는데. 아, 누가 평생 이러지? 아, 조금만 참아봐. 내가 요새 꼬투리 안 잡히려고 집에서 얼마나 얌전하게 찌그러져 있는데. 내 명의로 돈 다 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만이야. 모처럼 여행 가면서 왜 이래? 응? 자기 예쁜 얼굴 주름 생겨. 오빠는 집에 가면 또 밥 챙겨주는 와이프 있고, 나는 혼자고. 나만 외로워. 어휴, 자기야. 또 그 소리야? 내가 걔랑 무슨 부부니? 그냥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이지. 나 그 여자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근데 지금 당장 서류 정리하자고 해봐. 그 여자가 순순히 도장 찍어주겠어? 악착같이 들러붙어서 집이고 뭐고 간에 내 재산 반쪽 내라고 거품 물 텐데. 야, 이혼 한 푼 떼주기 싫다. 치, 맨날 이혼하라면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가더라. 알았어. 일단 오늘 밤엔 내가 다낭 풀빌라 못지않게 뜨겁게 해줄게. 어휴, 이뻐 죽겠다니까. 자, 건배하자. 맥주 하나 더? 우리 낮부터 취해보는 거야. 불륜도 모자라 돈까지 빼돌려서 절 맨몸으로 내쫓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애정이고 뭐고 이런 반푼어치도 생각해줄 가치가 없었어요. 대화를 들으면서도 참 기가 막히고 믿기지가 않네요. 저희는 올해로 딱 결혼 22년 되었습니다. 28배 2살 연하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남들 하는 만큼 지지고 볶으며 살았죠. 첫째가 지금은 대학생이고 둘째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나이는 50인데 아직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은 남아 있습니다. 전 22년간 열심히 맞벌이 했어요. 남편 수입으로는 꿈도 못 꿨을 가족여행도 해외로 다니고 아이들이 먹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건 부족함 없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제 몸 갈아 넣고 맞벌이하며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집도 사서 아파트 값도 올랐어요. 근데 생계형 맞벌이다 보니 일하는 즐거움은 없고 시간이 갈수록 제 몸이 축나더군요. 퇴근하면 말 한마디 할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애들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고 엉망인 집안 살림에 남편과 제대로 말할 시간도 없었죠. 그렇다고 집에 들어 앉기에는 남편의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 힘들게 버티다 올해 드디어 퇴사를 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눈도 일단 안 보이고 AI가 치고 들어오는 데다 2030과의 경쟁은 잽도 안 됐습니다. 마침 고3인 둘째를 좀 챙겨준다는 명분도 있었어요. 첫째 대학 갈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내내 마음이 쓰였거든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가는 거다 하지만 요즘 대입은 우리 때처럼 뭐 일렬로 줄 세워 가는 게 아니라서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엄마가 많이 알아야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내년에 둘째까지 대학에 가면 대학생만 둘에 등록금에다가 대출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수능이 끝나는 올해 말쯤에 서울집을 팔고 경기도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생활비는 퇴직금에서 좀 쓰고 있다가 경기도 내려가서 집안도 돌보고 소일거리도 찾아 하면서 남편이랑 평생 못 가져본 마음의 여유를 가질 계획이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네요. 차라리 좀 덜 먹고 덜 벌더라도 집에서 내 몸 돌보고 애들 챙겼으면 좀 덜 억울했을까요? 돈을 많이 벌지도 그렇다고 잘생기지도 않은 애매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당최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 둘의 꼴사나운 짓을 쳐다보며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사 밖으로 나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아는 사람 없겠지, 오빠?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웃었고 저는 그 웃음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급하게 찍으려 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같은 호텔, 같은 객실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한 장 한 장 담았습니다. 몇 시간째. 해운대 앞 호프집에서 저는 해변을 거니는 둘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광안리에서 손잡고 어깨에 기대 걷는 모습. 광안대교의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는 순간 그 여자가 까치발을 들고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저는 영상으로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제 귀에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이 줌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게 확보했어요. 저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마지막 KTX에서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찌질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밤새 파일로 정리해뒀어요. 영상은 날짜별, 사진은 장소별로 폴더를 나누고 각 파일에 시간과 위치를 메모로 달았습니다. 호텔 영수증과 KTX 승차권 사진, 녹음 파일까지 USB 3개 나눠 백업했습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고장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작업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어 있네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죽겠다. 제주도 바람이 어찌나 센지 몸살이 다 날 것 같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과장된 헛기침을 하며 들어옵니다. 손에는 제주도 특산물이라는 감귤 초콜릿 상자가 들려있네요. 저는 싱크대를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고생했네. 씻어. 밥 차려줄게. 고기 사다 놨는데 고기 좀 구워줄까? 어? 아니. 늦었는데 무슨 고기야.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하도 먹었더니 물린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씻고 뻗을래.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서둘러 안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남편이 벗어둔 겉옷을 옷걸이에 걸며 저는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하도 먹었대요. 그래, 제주도 바닷바람 참 맵지. 광안리 바람도 꽤 세던데.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가 벗어놓은 재킷 주머니와 서류 가방들을 재빠르게 훑었어요. 주머니에서 해운대 호텔 룸서비스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외 영수증들도 조용히 사진으로 찍어 제 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던져진 남편의 기내용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출장 다녀온 사람 짐을 왜 안 풀어놓냐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웬일로 짐을 이미 다 풀어서 빈 캐리어입니다. 샤워하고 나오더니 남편은 본격적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나중에는 거실 장식장부터 안방의 옷장까지 온 집안을 쥐잡듯이 헤집고 다녔습니다. 당신 피곤하더니 뭔 밤중에 잠 안 자고 뭘 찾아? 찾을 거 있으면 내일 낮에 해. 애 자는데 시끄럽게. 아니, 내가 중요한 소리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당신 진짜 내 책상에 손 안 댔어? 예전에 무슨 남색 수첩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못 봤어? 남색 수첩? 뭐 가계부 말하는 거야? 당신 서재에는 그런 거 없었어. 중요한 서류면 거리처 쪽에 다시 뽑아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당신이 들고 갔던 그 기내용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둔 거 아니야? 제가 일부러 캐리어를 강조하며 묻자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캐리어에는 없어. 이미 내가 다 뒤져봤지. 아, 진짜 미치겠네. 이게 어디 갔지? 집 구석에 내 물건이 맨날 제자리에 있는 게 없어. 거실 소파에 신경질적으로 드러눕더군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미리 예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에서 승률 높기로 소문난 변호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 하나를 올려놓으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제 남편을 맨몸으로라도 쫓아내고 싶습니다. 상간녀한테도 최대한의 위조료를 받아낼 거고요. 변호사는 제가 건넨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KTX 특실에서의 다정했던 뒷모습과 녹취록, 호텔 체크인 영상, 광안리 해변에서의 스킨십 사진. 변호사의 눈이 흥미롭게 반짝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보통 감정에 치우쳐서 섣불리 뺨부터 때리시다가 증거 수집할 기회마저 다 날리시는데 정말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셨어요. 녹취록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 보시죠.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현모양처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출근길에는 정성껏 갈아 만든 마주스를 쥐어줬고 퇴근 후에는 그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잔뜩 차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전날 사무장으로부터 제가 신청한 통장 가압류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막 실행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옷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갔죠. 어젯밤 11시 반까지도 들어오지 않더니 새벽에 들어온 건지 남편은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아침 먹여서 스터디 카페로 보내고 주방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남편을 발로 깨웠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던졌죠. 야, 일어나. 뭐, 야? 이 사람이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나? 이게 뭐야, 이거? 열어봐. 봉투를 듣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여권을 본 남편이 공항에서 봤던 하얀 얼굴을 또 보여줍니다. 어, 어? 이거 어디서 찾았어? 부산은 재밌었니? 다낭에 갔어 했는데 아쉽겠다.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당신이 숨겼던 거야? 그리고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당신이 다낭 갔으면 이런 건 못 찍었겠지. 아유, 덕분에 나도 10년 만에 부산 구경했네. 당신이 그동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잘 봐. 내가 잘 찍는다고 찍었는데 마음에 들진 모르겠어. 남편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애들은? 애들은 알아? 아직. 제발 애들만은. 왜? 애들 생각했으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자식은 무서워? 내가 잘못했다. 남편은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더군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 여기 서명해. 여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남편은 그날 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집은 썰렁하기보다는 오히려 쾌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된 이혼 소송은 남편의 유책 사유가 워낙 확실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소송을 걸어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고 남편이 그동안 몰래 쓴 카드빚과 상간녀한테 빼돌린 돈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아빠가 저지른 일이 워낙 명백하다 보니 오히려 저를 더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더군요. 특히 고3인 둘째는 엄마가 어떻게 하든 엄마 편이고 응원한다며 눈물을 보이는데
그 모습에 저도 처음으로 마음 편히 펑펑 울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그 뒤에 이유는 마무리가 됐어요. 내년에는 계획대로 이사하고 두 딸과 오순도순 살면서 그동안 못했던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아이들과 함께 살 새집을 보러 다니는 주말이면 마음이 둥둥 뜹니다. 낡은 짐을 버리고 새 가구를 채우듯 제 마음속의 흉터들도 서서히 아물겠죠? 그저 내 곁에 남은 귀한 사람들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복수이자 평화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